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농지법이 있어서 더욱더 힘이 든다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대의 사무국장 이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농지법을 시에서 공문을 받아서 개고장을 받아서 이제 아주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오늘 유튜브는 농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농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구리시, 남양주시 모두 지금 이제 농지법이 상당히 그 많은 분들에게 지금 개고장이 날라갔어요. 농지법은요, 헌법 121조 1항에 보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 즉 경영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만 땅을 소유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 농지를 구입했을 때 그때 농지증 뭐 이런 것들을 내고 농사를 짓겠다라고 하고 계획서를 내고 그리고 이제 농지를 구입을 했었지요.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입니다. 전답과. 전답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제 농지법에 걸리는 건데 농지 매입 후 이행강제금 부과는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자가 여기 전답과수원이죠. 1년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고 나서 농지를 경영하지 않는 경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농지법 10조에 의해서 1년에 1회씩 공시지가 20%를 과태료 형태로 간청에 납부하는 제도다. 이게 농지법 제65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지법이 전국에 있는 이게 이제 뭐 한 20년 된 농지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공시지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요즘은 공시지가가 너무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남양주시 구리에 있는 전답과는 공시지가 20% 그러면 대부분 뭐 300평에서 500평의 토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도 거의 뭐 수억씩의 과태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무서운 농지법이지요. 글쎄요, 뭐 제주도에 있는 토지라든가 무슨 전라남도에 있는 무슨 경상도 문경에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이 농지법에 걸리면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어떤 뭐 이렇게 로타리라고 그러죠. 경운기나 이런 것들이 가서 한번 로타리 치고 씨를 뿌리고 잡풀을 제거하면 농지법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온실 축사 뭐 종묘 변경은 아니구나 온실 뭐 무슨 이런 거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 농지법에 걸리면 현재 용도 변경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농지법 제10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 가장 중요한 게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특법은 시에서 개고장이 처음 날라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특법은 뭐 어떤 단속원들이 나와서 사진 찍어 갔다라고 하면 거의 뭐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 찍어 가고 시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개고장이 날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날라오는 게 사전 통지입니다. 사전 통지. 사전 통지. 제가 이제 이거 이을 때 통명촉 이렇게 이우는데 통명촉. 첫 번째 날라오는 게 사전 통지. 그리고 15일 있다가 시정명령. 시정명령. 그리고 또 시정명령이 나오면 30일 있다가 시정촉구. 그리고 이제 30일 있다가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세 번의 개고장이 날라오는데 농지법은 다행스럽게 개특법은 만약에 단속원이 왔다 가면 약 한 90일 정도 빠르면 90일 정도의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농지법은 다행스럽게 한 번 걸렸다라고 하면 다행스럽게 2, 3년의 시간이 걸린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청문, 사전통지, 청문하라고 지금 받으신 분들은 작년 9월달, 11월달 사이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걸리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서 남양주 시가 이렇게 쭉 조합을 하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공문을 내보냅니다. 청문, 사전 통지 이렇게 내보냅니다. 꼭 3월 달이 아니고 이제 통상 3월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9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이용 실태 조사, 그리고 청문 사전 통지는 그 다음에 한 3월 달 정도 사전 통지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청문을 하고요. 청문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요것은 3개월이 조금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하고 뭐 하고 그러기 때문에 통상 3개월인데 이 3개월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걸려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한다 그러면 6월 달이니까 6월 달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의무 기간에 접어듭니다. 농지처분 의무 기간 1년을 줍니다. 1년을. 그러니까 청문을 받으면서 지금부터 원상복구를 하면 농지처분 의무 기간에 접어드는 게 아니고 그냥 농지법은 해결이 됩니다. 농지처분 의무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원상복구를 하면요. 그런데 원상복구를 안 하면 농지처분 의무 기간에 들어가지요. 1년 동안 시간을 줍니다. 뭐라고? 원상복구하라고. 아니 그러면 농지처분 의무 기간에 들어갔으면 그때 원상복구하면 되지. 뭐 굳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지금 원상복구하느냐. 요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파출소 가기 전에 동네 파출소에서 그 사건을 합의를 보고 해결을 한다 그러면 경찰서를 가지 않겠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처분 의무 기간 들어가기 전에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 그 표현이 맞을 거고요. 농지처분 의무 기간이 내서 이제 농지처분 의무 기간에 들어가서 원상복구를 한다 그러면 경찰서, 검찰에 다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좀 뭐 해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처분 의무 기간 전에 원상복구를 하면 그냥 농지법은 해결이 되고, 농지처분 의무 기간에 원상복구를 하면 3년 동안 3년 후에 요게 해결이 됩니다.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농지처분 의무 기간 전에 그 원상복구를 하면 농지법은 해결. 농지처분 의무 기간 1년 동안에 원상복구를 하면 3년 동안 그 계속해서 농지를 계속해서 그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농사 짓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해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원상복구를 한다 그러면 농지처분 의무 기간 들어가기 전에 원상복구하는 게 좋겠지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농지처분 의무 기간에 들어가서 그리고 의무 기간 중에 이제 원상복구를 하면 되지요. 원상복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은 농지처분 의무 기간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상복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당연히 원상복구라는 뜻은 이제 농지로서의 기능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개특법 원상복구와 농지법의 원상복구는 조금 다릅니다. 자, 건축법이 아니고 이건 농지법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화요상담 때 요 밑에 공지 띄우면 이런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기간이 끝나면 그때까지도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 했다. 그러면 농지처분 명령기간에 들어갑니다. 한 3개월 정도 있어요. 왜냐면 뭐 답변서, 의견서 써라.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후에 농지처분 명령기간에 들어갑니다. 자, 의무기간과 명령기간의 차이는 뭘까요? 의무기간에는 원상복구, 그리고 농지처분 명령기간에는 이제 원상복구해도 안 됩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당신은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한테 처분해라. 1년 동안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농사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농사를 지을 사람한테 매매해라. 처분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지법 해결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즉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년의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 당신은 지금부터 농사 짓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못 믿으니까 농사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한테 명의를 바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6개월 동안도 만약에 농지처분 명령을 그러니까 명의를 바꾸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죠. 공시지가의 20%를 때리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합니다. 쉽네. 나 농지처분 명령 기간에 그냥 명의 바꾸면 되네. 그런데 사람들이 명의를 못 바꾸고 이해강제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명의 바꾸면 되잖아요. 명의 바꾸면 뭐가 공시지가의 20%보다는 명의를 바꾸면 취등록세가 뭐 한 4점 몇 프로니까 훨씬 더 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첫째, 명의를 바꾸려고 그러면 원상복구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물건도 다 치우고 그리고 또 준공 상태로 만들고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명의가 바뀌면 다시 또 농지법과 개특법은 또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자,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그리고 개특법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농지법 이용 실태 조사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속하도록 하고 농지 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는지 행정청에서 조사하는 것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라고 합니다. 자, 청문 사전 통지는 이런 어떤 계고장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충분히 내용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청문은 별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남양주시에서 구리시에서 이 사람이 청문, 즉 우리가 조사한 게 맞느냐, 정말 농사를 안 지었느냐, 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라, 뭐 사유 있으면 얘기해라, 주민한테 어떤 의견을 들어본 청취를 한번 하겠다는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시에 가서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 그냥 청문회는 안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처분 사전 통지서, 의견 제출 통지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농지 처분 의무. 자, 농지 처분 의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원상복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원상복구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유, 자연재해, 군입대,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이때까지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대상에서 제외를 해줍니다. 네. 자, 농지법 관련 법규를 여기다 지금 적어놨고요. 농지처분 명령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전세버스를 타고 2019년 2월 작년 2월 달에 세종시에서 농지법 집회를 했습니다. 쾌쾌묵은 농지법, 만신창이 지영민, 동상 이몽 농림부, 아나무인 국토부 뭐 이렇게 사람 잡는 살인강제금 철폐 뭐 아주 엄청난 집회를 농지법 개정 촉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회를 했었지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가서도 또 역시 농지법 집회를 했습니다. 호암마바보다 더 무서운 농지법, 주민 죽이는 농지법, 누굴 위한 정책인가? 한 창고의 이중부가 따로 노는 정부행정, 국토부와 농림부를 우리가 성토하는 아주 여자분인데 열심히 마이크를 잡고 방송하는 그런 모습 뭐 북도 치고요. 이때 이제 농림부에 가서 저희들이 주민 대표와 면담도 하고 강력하게 주민 입장을 전달했던 겁니다. 뭐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어떤 구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농지법을 끝장내자. 개특법에 멍든 가슴 농지법에 피 멍든다. 콘크리트 허가하고 고집하는 농지법.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실 창고가 그러면 안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다 포장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또 농사를 지라 뭐 이런 거잖아요. 농지법은 최악 적폐다. 지금 즉시 폐지하라. 주민 죽이는 농지법 누굴 위한 정책인가? 농지법 고집하다 못 넘어가는 훼손지. 국토부는 졸속 정책, 농림부는 악랄 정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공시지가가 거의 200만 원, 150만 원씩 가는 한 평에 150만 원씩 가는 이 전에다가 어떻게 농사를 짓냐는 거죠. 이게 무슨 배추, 무, 대파 심어서 정말 세금 내기도 힘들다는 거죠. 종합부동산 내기도 힘듭니다. 토지세 내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농지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농산물 개방을 해서 상당히 수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농지 즉 우리가 못 살았던 시절에는 정말 땅 한 폭이 땅 한 평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농사를 짓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땅을 농지로 고집해서는 안 된다. 20년 전의 농지법은 좀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주민들의 생각인 거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청원서도 만들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공무원들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빨리 주민들이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와라. 뭐 이러면서 상당히 남양주시가 도움도 많이 주죠.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지에 따른 대상지에 대한 농지 전용 허용해달라. 훼손지 정비 사업의 대상지에 대한 것은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해달라.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기준액을 하향 조정해줘라. 공시지가의 20%는 너무 크다는 거지요.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국토부, 농림부 이렇게 보냈고 또 국토부에다가 이 내용도 보내서 농림부에다가 협의 공문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그것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훼손지 정비 사업과 농지법 팩트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가신 분들이 농지법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1번 농지법 10조 11조 농림부 예규 40호에 의하면 농지법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농지 전용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전답관은 창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행위허가, 즉 건축허가 받을 때 농지보존부담금을 내야 되고 농지보존부담금을 내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각 행정센터에다가 신청하는데 이때 농지 전용 허가를 시에서는 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농지법 10조 11조 농림부 예규 40호가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미리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서 주민들이 착오가 없게 훼손지 정비 사업에 넘어갈 수 있도록 착오 없도록 남양주시에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2번 국대위에서는 19년도부터 꾸준히 세종시에 집회하면서 농림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 심각성을 전달을 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집회 또 남양주시 공무원 또 국토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3번 국토부에서 협의 공문 농림부에 보냈고 남양주시도 적극적으로 농림부에게 현 상황을 알리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번 농림부에서는 규정을 바꾸거나 특례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림부가 생각할 때는 전국에 있는 농지를 관리하는 농림부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남양주, 구리, 하남, 변방의 조그만한 지역 사람들의 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전국에서 아주 작은 토지 일부 남양주, 구리, 하남에 있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번 남양주시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양주시가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느냐의 싸움입니다. 남양주시가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고 농림부 결정이 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나 이번에 청문이 걸려서 농지법 걸렸는데 훼손지 정비사업 접수를 해도 안 됩니까? 됩니다. 어떻게? 지금 빨리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를 해서 국토부의 승인이 난 다음에 바로 행여가 건축 허가를 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해버리면 됩니다. 단 남양주시는 어떻게요?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들어가지 않기. 그러니까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들어가기 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미리 받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처분 의무 기간이나 명령 기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농림부 애교 40호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못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농림부의 어떤 특례 조항이 생기기를 기다려야 되겠고 농림부 애교가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야 되겠고 지금 청문회 받으신 분들은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들어가기 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 가서 오래 걸린 사람들은 처분 의무 기간을 조금만 뒤로 해줘라. 그리고 지금 빨리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해서 국토부 승인 나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신청부터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럼 의무 기간보다 이게 더 빠르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유튜브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알람 눌러주시면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여러분들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한 컨텐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이 난다는 거 아시죠? 지금까지 사무국장 이동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